동대문 뉴스토어는 1년 정도 해서 최고 매출을 찍은 게 한 2,400만 원 정도 찍었고, 브랜드 스토어는 지금 3개월 조금 안 됐는데 지금 9월 현재까지 지금 이번 달 매출은 한 3,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거보다 네. 오히려 지금 3개월도 안 된 브랜드 유통 쪽에서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 수강생 이런 분은 아니고 제 구독자분, 제 영상을 보고 이 브랜드 유통에 입문하셨는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자기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 의류 스토어는 한 1년 3개월 정도 하고, 브랜드 유통 시작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는 온라인 셀러 A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대문 의류 스토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동대문에서 의류 떼가지고 와서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거 맞나요? 네. 그 동대문에서 사입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이런 데 판매를 했었습니다. 동대문 의류라고 하면 사실 거의 1세대 쇼핑몰 형태일 텐데 요즘에는 잘 안 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정도 한 이유가 있나요? 1세대 쇼핑몰은 약간 그 자사몰의 느낌이고,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에이블리, 지그재그 이런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그런 그 의류 쇼핑몰이었어서, 일단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니까 일단 끝을 한번 보자 이런 오기가 생겨가지고 조금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의류 쇼핑몰을 한 1년 정도 하셨고 브랜드 유통 3개월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성과가 좀 어땠는지, 매출이 어땠는지? 동대문 뉴스토어는 1년 정도 해서 최고 매출을 찍은 게 한 2,400만 원 정도 찍었고, 브랜드 스토어는 지금 3개월 조금 안 됐는데 지금 9월 현재까지 지금 이번 달 매출은 한 3,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거보다 네. 오히려 지금 3개월도 안 된 브랜드 유통 쪽에서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잘 나오신 분들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동대문에서 브랜드 유통 쪽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처음 이제 시작점은 그 벼락슈터님 유튜브가 네? 시작점. 예. 제 영상? 예. 시작점이었고,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브랜드를 만들거나 그냥 브랜딩 되어 있는 상품을 팔아야 된다. 요 하셨던 멘트가 네. 뭔가 딱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한 2, 3개월 만에 동대문 최고 매출을 넘겨버리니까 이제는 좀 거기에 이제 투자하는 시간보다 브랜드 유통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완전 전환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른 분들이랑은 다르게 온라인에서 판매하신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동대문 의류를 하실 때는 주로 어떻게 좀 판매를 하셨나요? 직접 동대문에 가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저도 동대문 직접 가서 새벽에 가서 이제 물건을 떼와서, 저희는 이제 그 자본이 많지가 않으니까 모델들을 따로 이렇게 할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사진 편집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은 직접 물건도 소싱하고 네. 그리고 갖고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네. 그걸 또 다시 상세 페이지로 만들고 판매도 하고 배송까지도 다 직접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 했었죠. 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1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네. 막 그렇게 했고, 나중에는 이제 사입해 주시는 네. 삼촌분도 사이 삼촌도 사용하시고 3PL도 이제 물류센터도 따로 이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좀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인풋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 제외하고 이렇게 동대문 쪽을 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혹시? 제가 온라인 셀러를 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가 의류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이제 의류 벤더 회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의류 제작하는 데는 조금 지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제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경험이나 지식들이 이 판매에 도움이 됐나요? 어땠나요?
뭐 안 됐죠. 제가 제작을 한 거니까. 예. 예, 어쨌든 회사 다닐 때랑 결국엔 사업할 때랑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럼 그때 경험이 혹시 브랜드 유통에는 좀 도움이 됐나요? 그때 제가 그 우리 벤더에 있으면서 네. 그 했던 브랜드들이 뭐 네. 나이키나 갭 네.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브랜드 상품이 뭐 어떻게 되어 있고 시즌은 어떻게 가고 그런 지식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정도만 네. 도움이 됐지 실질적으로 내가 판매하는데 막 엄청난 도움이 되거나 그렇죠. 그러지는 않았다. 동대문을 한 1년 정도 하시다가 브랜드 유통으로 전환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가장 느끼는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대문은 일단 촬영을 직접 했어야 됐고 네.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제가 한번 촬영을 나가면 막 1000장, 2000장씩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안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촬영을 했으니까 가서 저희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뭐 네. 그런 노고도 좀 많이 없어졌고 네. 상세 페이지도 동대문은 굉장히 공을 되게 많이 들였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 브랜드 유통의 상세 페이지는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런 데서 좀 효율성을 되게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기존의 인풋보다 좀 훨씬 효율적으로 네.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근데 매출은 더 잘 나오고. 왜냐면은 이제 동대문은 그 의류 단가가 이제 2만 원, 3만 원대인데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팔아야 거의 2천만 원, 막 3천만 원 이렇게 네. 나오는데 브랜드는 이제 단가가 높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매출이 정말 쉽게 팍팍 뛰더라고요. 매출은 뭐 당연히 브랜드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낼 수 있는데 혹시 마진은 브랜드 유통이랑 동대문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저 지금 주문은 받고 있거든요. 네. 따로 뭐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 마진율 동대문 스토어는 한 30% 정도고 브랜드 유통은 조금 떨어져서 25% 정도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네요. 크게 차이 안 나요. 근데 동대문 스토어는 제가 마진을 붙일 때 한 1.8에서 2배수까지 붙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광고비도 더 많이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입해주시는 삼촌 비용, 네. 뭐 3PL 뭐 물류 비용 뭐 이런 또 그 현금으로 사입하다 보니까 또 세액도 따로 다 다시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데서 좀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마진율이 그렇게 크게는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부가적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대문이 생각보다는 마진이 좋지는 않고 브랜드 유통은 오히려 마진이 생각보다 좋다. 지금까지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하셨는데 이렇게 3개월 하면서 매출이 올라오는데 좀 나만의 노하우가 좀 쌓이셨나요?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네. 정말 초보였기 때문에 뭐 네. 노하우 이런 거는 없었고요. 정말 유튜브만 보고 네. 이제 카페에서 제공해 주시는 강의 이런 거 열심히 듣고 그런 데서 들은 거를 그냥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매출이 좀 잘 나온 케이스인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저만의 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겨울이 오기 전 한 2-3개월 전인데 지금 이제 패딩을 팔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사고 싶은 건 바람막이니까 네. 지금 패딩을 누가 살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바람막이를 시작하면은 늦은 거더라고요. 네. 아울렛에 지금 가봐도 거의 다 패딩만 진열돼 있고 네. 그런 것만 봐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편견들, 생각들을 깨트릴 수 있었던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뭐 상품을 좀 많이 올리셨나요? 그렇죠. 상품을 정말 처음에는 정말 닭등이라고 하죠.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닭 등록만 했고 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팔아보니까 조금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상품을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하루에? 하루에 최소 50개는 올렸고 정말 많을 때는 뭐 한 200개 정도도 올리고 하루에 200개? 정말 그냥 눈 뜨고 아. 눈 감을 때까지 드론만 했던 것 같아요. 첫 달에. 그 정도면 모니터가 보기 싫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누군가는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새롭게 시작해 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도 이제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입문셀러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엉덩이 싸움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엉덩이 좀 오래 붙이고 앉아서 누가 더 하나라도 더
등록을 하냐,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서 상품 공부하냐, 약간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미카엘님 그 강의 듣고 그 베스트 후기 선정돼가지고 모였던 그 식사 자리에서 오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한 3개월 만에 1,500개를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품을. 그거 듣고 약간 저 혼자 약간 그 뭔가 약간 불타워 올라와가지고 속으로 약간 나는 한 달 안에 1,000개를 무조건 올려야겠다 딱 생각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정말 한 달 안에 1,000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매출도 빠르게 올라온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테지만 좀 뭔가 불타오르는 마음가짐 그런 것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AM님 모시고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요. 정말 그 3개월 동안 얼만큼 열심히 노력하셨는지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또 이 영상을 보고 새롭게 브랜드 유통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만 보지 마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고 노력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